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아파트 가격 전망, 부동산 가격 전망, 집을 사려고 준비하는 사람, 또 집을 팔려고 준비하는 사람 모두에게 관심거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도 뜯어보면 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제각기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사 23%, 서울 집값 오른다, 전망지수 22개월 만에 상승 우세. 일단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정리한 건데 23%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걸 들여다보면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공인중개사는 22.9%,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라고 대답한 공인중개사는 10%였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67.1%는 어떤 의견일까? 바로 보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 첫 번째, 67.1%의 보통이라고 대답한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이거입니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즉 과반수 이상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올라도 조금 내려도 조금, 그냥 지금보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분간. 그런데 이걸 쏙 빼버리고 단순한 흑백 논리로만 보게 된다면 마치 이제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의 집값 전망은 정확할까? 아무래도 무시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체감되는 분위기, 이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진실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봐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차례 영상에서도 기존에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이 상승세에 있어야 돈을 더 잘 벌게 됩니다. 요즘 부동산이 창업보다 폐업을 더 많이 한다라는 뉴스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게 평균보다는 한참 모자른 수준입니다. 부동산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하면 50%가 안 되는 수준이고, 집값이 폭등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아직 20%에서 30% 수준뿐이 안 됩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만큼 거래량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상승이 돼야 돈을 버는 직업에게 부동산이 그러면 상승하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물론 솔직한 이야기 해주시는 또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훨씬 많지만 그 표현 방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통이라고 대답한 67.1%의 공인중개사님들의 대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장사도 좀 다시 잘 되고 거래도 좀 다시 잘 돼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탈출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나도 모르게 이 응답에 포함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공개된 영상이라서 또 너무 세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또 말을 해야겠습니다. 저를 욕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전 폭등기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손님이 이렇게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집 보러 온 손님한테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그런데 부동산 하락기에 집 보러 오는 손님한테는 지금 사실 집값이 좀 하락 중에 있어요 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집 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집값이 하락 중이라고 하면 집을 안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내 느낌에, 그리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부동산이 지금 하락 중이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 같아도 절대 손님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할까? 대부분은 그냥 대충 얼버무립니다. 허무하죠, 여러분? 네, 그 허무함이 바로
부동산 중개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어쩌면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하는 분위기라면 대충 그냥 뭐 요즘은 아파트 가격이 뭐 왔다 갔다 뭐 하네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얼른 딴 이야기로 화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집값이 하락할지 걱정하지 못하도록 그 틈을 안 주고 주변 호재나 아니면 집 사서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집 보러 온 사람들한테 흘린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옆 동네 여기 있잖아, 주택가 여기 모아타운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 동네도 이제 뭐 슬슬 개발되고 좋아지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옆에 모아타운 되고 또 저기 아파트 있잖아, 옛날 오래된 거 그 재건축되면 그 사람들 이사 가야 하는데 그러면 전세라도 또 몇 년 살아야 하고 애들 학교 때문에 뭐 할리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로 결국 사람들이 그때 가서 몰리겠죠, 전세라도 살라고. 그러면 전세값 오를 테고 전세값 오르면 집값 오르고 그때 가서 또 내 돈 주고 이거 살라고 하면 아유 그땐 좀 배 아프겠지 이거. 진짜요? 이 동네 그렇게 좋아져요? 그러면 언제쯤 모아타운이랑 재건축 이거 다 될까요? 아유 이게 언제 될지 정확하게는 나도 그것까진 모르지. 그래도 뭔가 이게 진행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기 모아타운 있잖아요, 거기 막 동의서 도장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람들 막 바빠 요새. 그리고 저기 재건축 거기도 안전진단 한 해 만에 막 동대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요새 시세 물어보고 막 하는데 아유 뭐 나도 뭐 정확하게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 동네 움직임이 그래 요새. 대충 이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제가 살짝 과장을 했을 수도 있으나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그 결이 다 같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야 부비,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요? 그렇게 연기가 네가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배우의 길로 들어서던가. 뭐 제가 연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닌 그냥 보통이라고 대답한 이 대부분의 67.1%가 어쩌면 집값이 내린다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아니 집값이 올라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자체를 한다는 거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원론적인 접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작년 말이나 올해 초보다는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곳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상급지라고 부르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이 어쩌면 부동산 시세를 리딩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곳은 규제 지역으로서 대출보다는 현금 부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기들끼리 거래가 되는 경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균보다 현금 보유가 많은 사람들의 거래가 전체적인 부동산 일반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물론 강남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남 3구를 제외한 그렇게 나머지 구역들만 또 떼내서 본다면 7월달 경우 0.04% 하락한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결국은 언론이 어느 편에 서서 더 많이 이야기해 주느냐가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부동산 현장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딱 한마디로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돕니다. 물건은 많은데 쓸만한 건 별로 없다. 이거는 매매에도 해당되고 전세에도 해당이 됩니다. 전세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매물이 요새 그래도 뭐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막상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선순위 근저당을 앞에 깔고 후순위로 보증금을 받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은 많은데 쓸만한 게 없다라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역전세 공포가 생각보다 적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선순위 근저당 잡힌 매물이 늘어나는 걸로 변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제발 저 같은 하찮은 유튜버 말고 언론사에서 취재 좀 해서 저녁 뉴스에 빵빵 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즘 전세 매물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거 좀 저렴하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전화하면 선순위 근저당이 껴있는 게 꽤 많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소개하는 어떤 그 칸에는 융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집 보러 가면 또 융자가 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지금 7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 7만 건이 넘어간다는 이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2020년 중순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 집계가 굉장히 정확해졌는데 그때가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7만 건을 돌파하는 이 상황은 그때에 비해서 집을 팔고 싶어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인지 또 각자가 우리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이 수준이 위험 수위인지 아닌지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댓글에 저는 오늘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